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지역사회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수업하기 전에 하나만 질문 좀 할게요. 자, 여기 컵이 있어요. 물이 요 정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아니, 흔히 들어보셨죠?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물이 반이나 찼다. 반밖에 안 남았다. 예, 보는 눈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이거 딱 보는 순간 세상이 재밌지 않아요? 내가 보는 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밖에 없어요. 반이나 있네, 반이나 있다. 라는 눈으로 보면 반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재밌지 않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역사회가 맨날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는 눈으로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쉽다는 눈으로 보면 쉽다는 거죠. 아니면 재밌다는 눈으로 보면 재밌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재밌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 다녔을 때 슬며시 이렇게 딱 덮어뒀던 게 지역사회잖아요. 그래서 국시만 통과하면 되고 슬쩍 덮어둔 거를 이제 자세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깊숙이까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밌는 눈으로 보면 재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제 소개를 잠깐만 할게요.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수님께서 네 얼굴은 병원 얼굴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때 당시 얼굴을 볼 때거든요. 그래서 네 얼굴은 가운을 입으면 얼굴이 시커매서 머리서 본 가운만 동동 떠갖고 온대요. 그래서 궤기영화 찍는 것 같다고 병원 가면 절대로 안 돼 이러면서 소개시켜준 데가 이제 보건소. 그렇죠? 그래서 보건소 그때 지금은 8급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9급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서울시내 4년제를 대상으로 특채를 한번 뽑은 적이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뽑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천을 써주셔서 제가 시험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그 넓고 넓은 시험장에 저 혼자 딸랑. 왜? 아무도 그때는 공부를 안 하려고 할 때거든요. 그래서 시험 감독이 3분이셨던 걸로 알고 있고 3분 엄초시하에 어렵게 시험을 봐서 어렵게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간 데가 이제 동부시립병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자, 한 급수 올라가는데 몇 년이에요? 9급, 8급, 7급. 우린 8급부터 시작하죠, 이제. 한 급수 올라가는데 몇 년 걸려요? 네, 10년 걸립니다. 10년. 근데 저는 20년을 공충 뛰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조직으로부터 이쁨을 받았겠다, 미움을 받았겠다. 미움을 받았겠다.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이뻐할 줄 알았어요. 아, 젊은 나이 7급 받으면 뭔가 다른 애가 오나 봐.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미움을 하는데 자, 간호사의 미움의 표시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듀티표 갖고 장난 넣는 거. 그렇죠? 또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 시키는 거. 그지? 그래서 듀티표 나이트를 쫙 줘요.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7개 나이트를 줍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브닝을 줘요. 오프 없이.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데이를 줘요. 그 유명한 나이트 이브 데이 듀표가 있습니다. 그치? 집에 가지 말라는 거죠, 뭐. 젊으니까 더 집에 가지 마, 이러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시켰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왜? 제가 모든 경험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시립병원에서만 7년 있었는데, 7개 과를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과를 다 섭렵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특히 행여병동의 그런 사건은 다 제가 안다라고 보시는데 행여병동 여러분들은 행여병동 갈래나? 안 갈 수도 있겠다. 안 갈 수도 있어요. 실병은 이제 동부실병은 아니거든요. 근데 행여병동 하면은 거지들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노숙자가 됐는데 그때는 그냥 거지들이 아프면 쓰러져서 오는 데가 행여병동. 그러니까 거지들의 입원실이자 응급실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루는 왔어요. 근데 거지는 아니야. 까만 양복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지는 아닌데? 근데 이제 경찰관이 되오거든요. 딱 왔는데 이 사람 멀쩡한데요? 근데 기절에 이렇게 의식은 없어요. 멀쩡한데 이랬더니 발목을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놨는데 발목을 딱 이렇게 옷을 이게 덮었는데 덮은 걸 딱 열어놓는데 그러니까 발이 없어요. 발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잘랐는데, 그러니까 이 스킨을 못 자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해갖고, 그럼 붙여나오지. 이걸 이렇게 꺾어서, 발을 완전히 꺾어서 온 거예요. 스킨만 달라붙어 있는 거죠. 피 한 방울도 안 나게. 그렇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칼에다가 전기를 통해서 자르면 그렇게 지져지면서
피 한 방울도 안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그때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비주얼이 되게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너 서울에 가면 연예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서울에 가봐. 그래서 논이고 바지고 다 팔아갖고 서울에 왔대요. 서울역에 왔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어떤 남자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카메라 이런 거 비슷하게 막 이걸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당신 연예인인 제 상이라고 이러면서 자기를 쫓아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쫓아간 거 기억밖에 없는데 지금 깨나니까 발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은 다 논이고 바지고 판 거 다 없어지고. 이게 행여병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행여병동의 맛을 못 보겠지만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행여병동 사건들이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정도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공무원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로망이었던 보건교사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조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엄청 미움을 받아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보건교사 공부를 합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일하다가 공부를 하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공부한다고 괜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저도 10년 뒤에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는데 진짜 여기 학원에 딱 앉아있으면 앉아는 있는데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고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막 해.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나는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리고 엉덩이는 왜 이렇게 아픈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도서관 끊어놨는데 저는 도서관 딱 들어가자마자 도서관 쾌쾌한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딱 나면 역해요. 공부하기 싫어. 그런데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보건교사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구도 안 만났죠. 좋아한다는 커피도 끊었죠. 술도 끊었죠. 다 끊었어요. 할 건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친구 다 만나고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자꾸 연장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배수진을 치면 붙지 말라고 해도 붙는 게 이쪽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알려면 호랑이랑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호랑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 호랑이를 아는 거죠. 이런 거랑 똑같이 지역사회를 알려면 지역사회에서 근무를 하면 그것도 한 6개월만 근무하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한 15년 있다가 그다음에 딱 여기서 와서 보니까 다 쉬워 내용이. 이렇게 쉬운데? 쉬운데?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을 이해 못했어요. 아니 바보 아니야? 이렇게 쉬운 걸 왜 몰라? 저는 지역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엔 갭을 줄이려고 엄청 힘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모르는 게 여러분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대신 저는 그 지역사회의 맛을 계속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 다니면서 실습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도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쭉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는 이해가 먼저라는 거예요. 암기보다는 이해를 좀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선이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암기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후 암기도 아니고 나중에 암기도 아니고 바로 동시에 수시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게 암기입니다. 제가 10년 만에 공부할 때 1년 만에 합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기 쪽이었어요.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집중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외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시 하나 없이 그냥 계속 외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짝 책 보자마자 그게 그냥 하나의 판으로 바뀌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암기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암기력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렇게 했어요. 차가 지나가. 그럼 차 번호를 봐요. 그러면 4개잖아요. 딱 보고 그 다음에 딱 5분 뒤에 다시 생각하는 거야. 또 1시간 뒤에 또 생각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꼭 차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거기 이 책에 있고 그 뒤에 보시면 가로놓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70쪽을 잠깐 보세요. 자, 70쪽을 보시면요. 파이널 테스트가 있고 이게 그 유명한 가로놓기예요. 저는 가로놓기라고 표현하는데 이 가로놓기의 단어들은 머릿속에